called my heart by name. You never promised skies without rain. You only said you'd always stay. Ever true, ever near, through every changing year. When all the world has turned away, your love will still be here. We watch the seasons cross the garden, and silver gather in our hair. Yet every time you smiled beside me, I found the love we used to share. Ever true, 1번. 다음 중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1. 노인의 의료비만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2. 모든 국민에게 무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다. 3.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4. 요양병원 입원비를 전액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5. 노인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제도이다. 정답은 3번의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의료비를 지원하는 국민건강보험과는 목적이 다르므로 반드시 구별해서 기억하셔야 합니다. 출제 유형 포인트 보시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목적을 비교하는 문제는 매번 반복 출제됩니다. 의료 서비스와 장기요양급여를 혼동하는 보기가 대표적인 함정입니다. 삶의 질 향상과 가족의 부담 경감은 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2번. 치매 대상자가 계속해서 집에 가야 해요. 우리 엄마가 기다려요. 라고 말하며 불안해하고 있다. 1. 여기가 어르신 집입니다. 착각하시는 거예요. 라고 바로 잡는다. 2. 지금은 못 갑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하며 행동을 제지한다. 3. 대상자의 감정을 먼저 공감한 후 안심시키고 다른 활동으로 자연스럽게 관심을 전환한다. 4. 계속 같은 질문을 하므로 대답하지 않고 자리를 피한다. 5. 그만 말씀하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됩니다. 라고 말한다. 정답은 3번에 대상자의 감정을 먼저 공감한 후 안심시키고 다른 활동으로 자연스럽게 관심을 전환합니다. 주의 환기죠. 치매 대상자의 말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억지로 현실을 인식시키거나 논쟁하는 것은 불안과 혼란을 더욱 키울 수 있습니다. 먼저 대상자의 감정을 공감하며 안심시킨 뒤 산책이나 차 마시기, 사진 보기 등 다른 활동으로 자연스럽게 관심을 전환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의사소통 방법입니다. 출제형 포인트 보시겠습니다. 치매 대상자와 논쟁하거나 현실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감정 공감, 안심, 관심 전환이 기본 원칙입니다. CBT 국가시험에서 반복 출제되는 대표 유형입니다. 3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침대에서 휠체어로 이동시키려 한다. 다음 중 요양보호사의 올바른 방법은 1.
어르신의 겨드랑이를 잡고 들어올려 휠체어에 앉힌다. 2. 어르신이 최대한 스스로 움직이도록 돕고 보호사는 허리를 굽히지 않은 채 무릎을 이용하여 이동을 돕는다. 3. 시간이 없으므로 혼자 힘으로 빠르게 안아서 옮긴다. 4. 어르신이 불안해하더라도 설명 없이 바로 이동한다. 정답은 2번에 어르신이 최대한 스스로 움직이도록 돕고 보호사는 허리를 굽히지 않은 채 무릎을 이용하여 이동을 돕는다입니다. 많은 수험생이 1번을 안전하게 붙잡는 방법이라고 생각해 선택하지만 겨드랑이를 잡아 올리는 것은 대상자의 어깨와 신경을 손상시킬 수 있어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국가시험에서는 대상자의 잔정 기능을 활용하고 요양보호사가 올바른 자세로 안전하게 이동을 돕는 것이 핵심 원칙입니다. 출제 위원 포인트 보시겠습니다. 시험에서는 다음 원칙을 기억하면 정답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잔존 기능을 최대한 활용한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 이동 전 충분히 설명을 한다. 허리가 아닌 다리 힘을 사용한다. 겨드랑이를 잡아 들어 올리지 않는다. 4번 대상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요양보호사의 올바른 행동은 1. 다른 보호자에게 대상자의 질병을 자세히 설명한다. 2. 방문을 열어둔 채 옷을 갈아입힌다. 3. 대상자의 동의 없이 사진을 촬영한다. 4. 신체를 노출하기 전에 커튼이나 문을 닫고 대상자의 동의를 구한다. 5.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다른 직원들과 자유롭게 이야기한다. 정답은 4번에 신체를 노출하기 전에 커튼이나 문을 닫고 대상자의 동의를 구한다입니다.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인격과 사생활을 존중해야 합니다. 신체 노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커튼이나 문을 닫고 대상자의 동의를 얻은 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출제 위원 포인트 보시겠습니다. 국가시험에서는 사생활 보호, 개인정보 보호, 동의 획득이 함께 묶여 자주 출제됩니다. 동의라는 표현이 있으면 정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5번 청력이 저하된 대상자와 의사소통할 때 가장 적절한 방법은 1. 뒤에서 큰 소리로 말한다. 2. 빠르고 큰 목소리로 반복해서 말한다. 3. 입모양이 보이도록 마주보고 천천히 또박또박 말한다. 4. 어린아이에게 말하듯 크게 이야기한다. 5. 귀 가까이에 갑자기 소리를 지른다. 정답은 3번에 입모양이 보이도록 마주보고 천천히 또박또박 말한다입니다. 청력이 저하된 대상자는 입모양과 표정을 함께 보면서 내용을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대상자와 눈을 맞추고 천천히 또박또박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출제 위험 포인트 보시겠습니다. 청력장애 대상자의 문제는 마주보기, 천천히 말하기, 또박또박 말하기가 핵심입니다. 큰 소리보다는 명확한 발음이 중요합니다. 6번 대상자가 식사 중 갑자기 사례가 들리고 심하게 기침을 하고 있다. 요양보호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은 1. 즉시 물을 많이 마시게 한다. 2. 등을 세게 여러 번 두드린다. 3. 기침을 하도록 격려하며 상태를 관찰한다. 4. 바로 눕혀서 안정을 취하게 한다. 5. 음식을 계속 먹도록 권한다. 정답은 3번 기침을 계속하도록 격려하며 상태를 관찰한다입니다. 대상자가 기침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기도가 완전히 막히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이때는 스스로 기침을 계속하도록 격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리하게 물을 마시게 하거나 눕히면 오히려 흡인의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출제 위험 포인트 보시겠습니다. 기도가 완전히 막히지 않은 경우에는 기침 유도가
가장 먼저입니다. 하인리법은 기침도 하지 못하는 완전 기도 폐쇄일 때 시행한다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7번 요양보호사의 직업 윤리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대상자의 종교를 자신의 종교로 바꾸도록 권유한다. 2. 대상자의 비밀을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알려준다. 3. 자신의 편의를 위해 대상자의 의사를 무시한다. 4. 대상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고 비밀을 보호한다. 5. 친한 대상자에게만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답은 4번에 대상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비밀을 보호한다입니다.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개인정보와 비밀을 보호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대상자를 차별 없이 공정하게 대해야 하며 자신의 가치관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위한 포인트 보시겠습니다. 직업윤리 문제는 자기결정권 존중, 비밀 보장, 평등한 서비스 제공이 반복 출제되는 핵심 내용입니다. 국가시험에서는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시면 정답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네, 8번 침상에서 대상자를 휠체어로 옮길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1. 휠체어를 멀리 둔다. 2. 대상자를 바로 일으킨다. 3. 휠체어 브레이크를 잠그고 발판을 올린다. 4. 대상자의 팔을 잡아당긴다. 5. 침대를 가장 낮게 내린다. 정답은 3번 휠체어 브레이크를 잠그고 발판을 올린다입니다. 대상자를 침상에서 휠체어로 옮기기 전에는 휠체어가 움직이지 않도록 브레이크를 반드시 잠가야 합니다. 또한 발판을 올려놓아야 이동 중 발이 걸리거나 다치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안전준비가 완료된 후 대상자를 천천히 일으켜 이동해야 합니다. 브레이크를 잠그지 않으면 휠체어가 밀려 대상자가 넘어질 위험이 매우 커집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은 휠체어 브레이크를 잠그고 발판을 올리는 것입니다. 국가시험에서는 가장 먼저, 우선, 첫 번째 라는 표현이 나오면 안전 확보가 정답인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침상 이동 문제에서는 브레이크 잠금, 발판 올리기, 대상자 일으키기, 휠체어 이동 이 순서를 꼭 기억해 두시면 유사 문제도 쉽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9번 침상에서 대상자를 휠체어로 이동시킬 때 가장 올바른 방법은 1. 대상자의 겨드랑이를 잡고 들어 올린다. 2. 대상자의 팔만 잡아당겨 휠체어에 앉힌다. 3. 대상자의 상태를 확인한 후 이동 과정을 설명하고 안전하게 부축하여 이동한다. 4. 대상자가 준비되지 않았더라도 빨리 이동시킨다. 5. 휠체어를 움직이면서 대상자를 앉힌다. 정답은 3번 대상자의 상태를 확인한 후 이동 과정을 설명하고 안전하게 부축하여 이동한다입니다. 대상자를 이동하기 전에는 먼저 건강 상태와 이동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동 방법을 미리 설명하면 대상자가 협조할 수 있어 불안감과 낙상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동 시에는 대상자의 몸을 안정적으로 지지하며 천천히 부축하여 이동해야 합니다. 팔이나 겨드랑이를 강하게 잡아당기면 어깨 관절 손상이나 낙상의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상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충분히 설명한 후 안전하게 부축하여 이동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입니다. 국가시험에서는 가장 적절한 방법,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안전한 이동을 자주 출제합니다. 정답은
대부분의 대상자의 안전과 존중을 우선하는 행동입니다. 무리하게 잡아당기거나 서두르는 행동은 대부분 오답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0번 치매 대상자가 집에 가야 해요. 우리 엄마가 기다리고 있어요. 라고 반복하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의 가장 적절한 대응은 1. 여기가 집입니다. 왜 자꾸 같은 말을 하세요? 라고 말한다. 2. 엄마는 오래전에 돌아가셨잖아요. 라고 말하고 사실을 반복해서 설명한다. 3. 안 됩니다. 여기 계셔야 합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한다. 4. 엄마가 많이 보고 싶으시군요. 잠시 함께 이야기 나누실까요? 라고 공감하며 안심시킨다. 5. 대상자의 말을 무시하고 다른 일을 한다. 정답은 4번에 엄마가 많이 보고 싶으시군요. 잠시 함께 이야기 나누실까요? 라고 공감하며 안심시킨다입니다. 이번 문제는 치매 대상자의 문제 행동에 대한 의사소통 방법을 묻는 문제입니다. 국가시험에서는 치매 대상자와의 대화에서 사실을 따지는 것보다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태도를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문제에서 불안해한다, 반복해서 말한다, 집에 가야 한다 라는 표현이 나오면 공감과 정서적 지지를 먼저 떠올리셔야 합니다. 대상자를 설득하거나 혼내는 행동은 대부분 오답으로 출제됩니다. 치매 대상자는 현실 인지 기능이 저하되어 과거의 기억을 현재처럼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사실을 반복해서 설명하거나 부정하면 대상자의 불안과 혼란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고 감정을 먼저 이해하며 공감해야 합니다. 공감하는 대화는 대상자의 불안을 줄이고 신뢰 형성에도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대상자의 감정을 인정하고 편안하게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한 대응입니다. 11번 식사 중 대상자가 갑자기 목을 잡으며 기침을 심하게 하고 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의 가장 적절한 행동은 1. 물을 많이 마시게 한다. 2. 등을 계속 세게 두드린다. 3. 손가락으로 입안을 깊이 넣어 이물을 꺼낸다. 4. 즉시 도움을 요청하고 의식과 기도 상태를 확인하며 응급 상황에 맞게 대처한다. 5. 잠시 기다리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말하며 지켜본다. 정답은 4번. 즉시 도움을 요청하고 의식과 기도 상태를 확인하며 응급 상황에 맞게 대처해야 한다입니다. 대상자가 말을 하지 못하고 목을 잡고 심한 기침을 하는 경우에는 기도 폐쇄를 의심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는 즉시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고 대상자의 의식과 호흡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억지로 물을 마시게 하거나 손가락을 입안 깊숙이 넣는 행동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기관의 지침에 따라 적절한 응급처치를 시행하고 신속하게 의료진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신속한 상황 판단과 안전한 응급 대처가 가장 올바른 방법입니다. 국가시험에서는 사례, 질식, 기도폐쇄, 응급상황 문제가 매년 반복 출제됩니다. 출제위원은 물을 먹이는 행동, 무조건 등을 두드리는 행동, 또 손가락을 입안에 넣는 행동을 오답으로 자주 제시합니다. 시험에서는 응급상황을 먼저 인지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출제 포인트입니다. 12번 대상자의 침대 난간을 올려 놓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1. 대상자의 움직임을 제한하기 위해서이다. 2. 대상자가 침대에서 내려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3. 대상자의 낙상을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4. 요양보호사의 업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5.
대상자가 잠을 더 오래 자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정답은 3번에 대상자의 낙상을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입니다. 침대 난간은 대상자가 침대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특히 치매 대상자나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는 낙상 위험이 높아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난간은 대상자의 상태와 기관의 지침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난간을 사용하는 목적은 대상자를 억제하거나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침대 난간은 낙상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목적입니다. 국가시험에서는 안전관리와 신체 억제를 구별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출제위원은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업무를 편하게 한다, 잠을 오래 자게 한다. 요 같은 보기를 오답으로 제시하여 수험생을 혼동시킵니다. 대상자의 안전과 존엄성을 보호하는 행동이 정답이라는 원칙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3번 대상자의 혈압을 측정하려고 할 때 요양보호사의 가장 적절한 행동은 1. 대상자가 계단을 올라온 직후 바로 측정한다. 2. 측정하는 동안 계속 이야기를 나눈다. 3. 팔을 심장보다 아래로 내린 상태에서 측정한다. 4. 대상자가 편안하게 안정을 취한 후 올바른 자세에서 측정한다. 5. 두꺼운 옷 위에 커프를 감고 측정한다. 정답은 대상자가 편안하게 안정을 취한 후 올바른 자세에서 측정한다입니다. 혈압은 운동 직후나 긴장한 상태에서는 실제보다 높게 측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상자가 편안하게 안정을 취한 후 올바른 자세에서 측정해야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측정 중에는 말을 많이 하거나 움직이지 않도록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커프는 옷 위가 아닌 맨팔에 올바르게 착용하여 측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안정된 상태에서 정확한 자세로 혈압을 측정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입니다. 국가시험에서는 운동 직후 측정, 옷 위에서 측정, 측정 중 대화, 잘못된 자세를 오답으로 자주 제시합니다. 혈압 측정은 안정 후 바른 자세, 정확한 방법이라는 원칙을 기억하시면 비슷한 문제도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14번 치매 대상자가 옷을 갈아입는 도중 갑자기 화를 내며 요양보호사의 손을 밀치고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의 가장 적절한 대응은 1. 큰 소리로 진정하라고 말하며 행동을 멈추게 한다. 2. 대상자의 팔을 붙잡고 억지로 옷을 갈아입힌다. 3.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차분한 목소리로 대상자를 안심시키고 감정이 안정된 후 다시 도움을 제공한다. 4. 대상자를 혼자 방에 두고 문을 잠근다. 5. 보호자를 불러 대상자를 꾸중하게 한다. 정답은 3번에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차분한 목소리로 대상자를 안심시키고 감정이 안정된 후 다시 도움을 제공한다입니다. 치매 대상자의 공격적인 행동은 불안감, 두려움, 통증 또는 환경 변화 등 다양한 원인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때 요양보호사가 함께 화를 내거나 억지로 행동을 강요하면 대상자의 흥분이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먼저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대상자와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차분한 목소리로 안심시켜드리고 감정이 안정된 후 다시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 올바른 대응입니다. 공격 행동이 반복된다면 원인을 확인하여 불안을 줄여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문제는 치매 대상자의 공격적 행동에 대한 안전한 대처 방법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사례형 문제입니다. 출제위원은 억지로 수행한다, 큰소리로 제압한다, 맞서서 행동한다를 함정보기로 자주 제시합니다. 시험에서는 대상자의 감정을 먼저 안정시키고
안전을 확보하는 대응을 선택해야 정답입니다. 15번 대상자가 침대에서 혼자 일어나려고 하다가 뒤틀거리며 중심을 잃었습니다. 요양보사의 가장 적절한 행동은 1. 대상자의 팔을 강하게 잡아당겨 일으킨다. 2. 대상자를 혼자 걸어보도록 한다. 3. 대상자를 안전하게 부축하여 다시 침대나 의자에 앉히고 상태를 확인한 후 필요시 보고한다. 4. 조금만 참으세요 라고 말하고 자리를 떠난다. 5. 대상자가 넘어질 것 같아도 잠시 지켜본다. 정답은 3번 대상자를 안전하게 부축하여 다시 침대나 의자에 앉히고 상태를 확인한 후에 필요시 보고한다입니다. 대상자가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는 경우에는 낙상으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이때는 대상자를 무리하게 일으키거나 걷게 하지 말고 안전하게 부축하여 침대나 의자에 앉히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후 어지러움증, 통증, 의식 상태 등을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즉시 담당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팔을 강하게 잡아당기면 어깨나 팔 관절에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안전을 확보한 후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시 보고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대처입니다. 국가시험에서는 안전 확보를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출제합니다. 출제위원은 억지로 일으킨다, 혼자 걸어보게 한다, 잠시 지켜본다와 같은 보기를 오답으로 자주 제시합니다. 낙상 위험이 보이면 안전 확보, 상태 확인, 보고의 순서를 기억하시면 대부분의 사례형 문제를 맞히실 수 있습니다. 16번 대상자가 침대에 누워있는 동안 다리가 붓고 통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의 가장 적절한 행동은 1. 다리를 강하게 주물러 준다. 2. 아무 이상이 없다고 안심시키고 지켜본다. 3. 대상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즉시 간호사 또는 대상자에게 보고한다. 4. 대상자를 바로 걸어 다니게 한다. 5. 뜨거운 찜질을 오래 시행한다. 정답은 3번 대상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즉시 간호사 또는 담당자에게 보고한다입니다. 대상자의 다리가 갑자기 붓거나 통증이 발생하면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우선 대상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움직임을 최소화하여 안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간호사 또는 담당자에게 즉시 보고하여 필요한 평가와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태를 확인한 후 신속하게 보고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대응입니다. 국가시험에서는 요양보호사의 업무 범위를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출제위원은 강하게 마사지한다, 뜨거운 찜질을 한다, 혼자 판단하여 조치한다와 같은 보기를 오답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양보호사의 기본 원칙은 이상지구 발견하면 안전을 확보하고 즉시 보고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7번 치매 대상자가 저녁마다 집에 가야 한다며 출입문을 열려고 하고 불안해합니다. 이때 요양보호사의 가장 적절한 대응은 무엇입니까? 1. 여기가 집입니다. 라고 반복해서 설명한다. 2. 밖은 위험하니 절대 나가시면 안 됩니다. 라고 강하게 제지한다. 3. 대상자의 감정을 공감한 후 관심을 다른 활동으로 자연스럽게 전환한다. 4. 대상자가 포기할 때까지 혼자 두고 기다린다. 5. 문을 잠그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다. 정답은 3번의 대상자의 감정을 공감한 후 관심을 다른 활동으로 자연스럽게 전환한다입니다. 치매 대상자의 불안과 배회 행동은 기억력 저하와 시간, 장소에 대한 혼란 때문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대상자의 말을 무조건 부정하거나 억지로 설득하기보다 감정을 먼저 공감해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후 산책, 차 마시기, 사진 보기 등 다른 활동으로 자연스럽게 관심을 전환하면
불안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하게 제지하거나 혼내는 행동은 오히려 불안과 공격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치매 돌봄에서는 감정 존중, 공감, 관심 전환의 순서를 기억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 문제는 치매 대상자의 문제 행동 대처 원칙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자주 출제됩니다. 시험에서는 현실을 반복해서 설명한다, 강하게 제지한다, 혼자 둔다와 같은 보기가 함정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정답을 찾으실 때에는 항상 대상자의 감정을 먼저 이해하고 안전하게 대응하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대부분 정답에 가까워집니다. 18번 치매 대상자가 보호자에게 계속해서 집에 가고 싶어요 라고 말하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의 가장 적절한 대응은 1. 여기가 어르신 집입니다 라고 계속 설명한다. 2. 집에는 갈 수 없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한다. 3. 집이 많이 그리우시군요 라고 공감한 후 산책이나 다른 활동으로 관심을 전환한다. 4. 혼자 있도록 두어 진정될 때까지 기다린다. 5. 대상자를 제지하기 위해 방문을 잠근다. 정답은 3번 집이 많이 그리우시군요 라고 공감한 후 산책이나 다른 활동으로 관심을 전환한다입니다. 치매 대상자는 기억력 저하와 시간, 장소에 대한 혼란으로 집에 가고 싶다고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현실을 계속 설명하거나 강하게 제지하면 오히려 불안감과 공격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는 먼저 대상자의 감정을 충분히 공감하고 심리적으로 안심시켜 드려야 합니다. 그 후 산책, 차 마시기, 사진 보기 등 다른 활동으로 자연스럽게 관심을 전환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입니다. 치매 돌봄에서는 논쟁보다 공감, 설득보다 안심이라는 원칙을 기억하시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19번 치매 대상자가 목욕을 권유하자 화를 내며 안 할 거예요 라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의 가장 적절한 대응은 1. 억지로 욕실로 데리고 간다. 2. 목욕 안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반복해서 설득한다. 3. 잠시 시간을 두었다가 대상자의 기분이 안정된 후 다시 부드럽게 권유한다. 4. 목욕을 하지 않겠다고 했으므로 앞으로도 권하지 않는다. 5. 보호자를 불러 꾸중하도록 한다. 정답은 3번 잠시 시간을 두었다가 대상자의 기분이 안정된 후 다시 부드럽게 권유한다입니다. 치매 대상자는 낯선 상황이나 불안감 때문에 목욕을 거부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이때 억지로 목욕을 시키거나 반복해서 강요하면 불안과 거부감이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먼저 시간을 두어 대상자의 감정을 안정시킨 뒤 편안한 분위기에서 다시 권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목욕 전 실내 온도를 따뜻하게 하고 대상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해 드리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도 안전하고 위생적인 생활을 도울 수 있도록 유연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강요보다 기다림, 설득보다 공감이라는 원칙을 기억하시면 쉽게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20번 치매 대상자가 자신의 지갑을 찾지 못한 후 요양보호사에게 당신이 내 지갑을 가져갔지? 라고 말하며 의심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의 가장 적절한 대응은 1. 제가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라고 따진다. 2. 기억을 잘못하신 겁니다. 라고 설명한다. 3. 대상자의 불안한 마음을 공감한 후 함께 지갑을 찾아본다. 4. 계속 의심하시면 돌봐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한다. 5. 대상자를 혼자 두고 진정될 때까지 기다린다. 정답은 3번에 대상자의 불안한 마음을 공감한 후 함께 지갑을 찾아본다입니다. 치매 대상자는 기억장애로 인해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잊고 다른 사람이 가져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대상자의 말을 바로 부정하거나 논쟁하면 불안감과 불신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먼저 많이 걱정되셨겠어요? 와 같이 감정을 공감해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후 대상자와 함께 주변을 차분히 살펴보며 지갑을 찾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적절한 대응입니다. 치매 돌봄에서는 사실을 증명하라 하기보다 대상자의 심리적 안정을 우선으로 하는 태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문제는 치매 대상자의 망상과 의심 행동에 대한 대처 방법을 묻는 대표적인 사례형 문제입니다. 출제위원은 사실을 따진다, 기억이 틀렸다고 말한다, 논쟁한다와 같은 보기를 함정으로 자주 출제합니다. 21번 치매 대상자가 5분 간격으로 계속해서 오늘이 무슨 요일이에요? 라고 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요양보사의 가장 적절한 대응은 1.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라고 말한다. 2. 왜 같은 질문을 계속하세요? 라고 묻는다. 3. 매번 차분하고 친절하게 대답하며 달력이나 시계를 함께 보여드린다. 4. 대답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한다. 5. 반복 질문을 하지 못하도록 주의를 준다. 정답은 3번에 매번 차분하고 친절하게 대답하며 달력이나 시계를 함께 보여드린다입니다. 치매 대상자는 최근 기억이 손상되어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경우가 흔하게 나타납니다. 반복 질문에 짜증을 내거나 핀잔을 주면 대상자는 더욱 불안해지고 자신감을 잃을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는 같은 질문이라도 처음 듣는 것처럼 차분하고 친절하게 대답해 드려야 합니다. 달력이나 시계 등 시각적인 자료를 함께 활용하면 대상자의 이해를 돕고 불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치매 돌봄에서는 인내심과 공감하는 태도가 가장 중요한 돌봄 원칙입니다. 이 문제는 치매 대상자의 반복 질문에 대한 올바른 의사소통 방법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사례형 문제입니다. 출제해오는 아까 말했잖아요. 왜 또 물어보세요? 무시한다와 같은 보기를 함정으로 자주 출제합니다. 22번 치매 대상자가 복도를 계속 서성거리며 출입문 쪽으로 걸어가려고 합니다. 요양보사의 가장 적절한 대응은 1. 돌아다니지 마세요 라고 큰 소리로 제지한다. 2. 출입문을 잠그고 혼자 있도록 한다. 3. 대상자와 함께 걸으며 배회의 이유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관심을 다른 활동으로 전환한다. 4. 침대에 눕혀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5. 보호자가 올 때까지 그대로 둔다. 정답은 3번에 대상자와 함께 걸으며 배회의 이유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관심을 다른 활동으로 전환한다입니다. 치매 대상자는 최근 기억이 손상되어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경우가 흔하게 나타납니다. 반복 질문에 짜증을 내거나 핀잔을 주면 대상자는 더욱 불안해지고 자신감을 잃을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는 같은 질문이라도 처음 듣는 것처럼 차분하고 친절하게 대답해 드려야 합니다. 달력이나 시계 등 시각적인 자료를 함께 활용하면 대상자의 이해를 돕고 불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치매 돌봄에서는 인내심과 공감하는 태도가 가장 중요한 돌봄 원칙입니다. 출제위원은 아까 말했잖아요. 왜 또 물어보세요? 무시한다와 같은 보기를 함정으로 자주 출제합니다. 정답은 반복되는 질문에도 친절하게 답변하고 시각 자료를 활용하여 불안을 줄여드리는 것입니다. 23번 식사 중 대상자가 갑자기 기침을 심하게 하며 얼굴이 붉어지고 말을 하지 못하고 있다. 요양보호사의 가장 적절한 행동은 1. 물을 많이 마시게 한다. 2. 등을 가볍게 두드리며 식사를 계속하도록 한다. 3. 입안에 손을 넣어 음식물을 꺼낸다. 4. 즉시 음식 섭취를 중단하고 응급상황 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한 응급처치를 요청한다. 5. 대상자를 바로 눕혀 안정을 취하게 한다.
정답은 4번에 즉시 음식 섭취를 중단하고 응급상황 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한 응급처치를 요청한다입니다. 기도 폐쇄가 의심되면 먼저 음식 섭취를 중단해야 합니다. 대상자의 의식과 기침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상태를 판단합니다. 물을 마시게 하거나 입안에 손을 넣는 행동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신속하게 도움을 요청하고 필요한 응급조치를 시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문제는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을 묻는 유형입니다. 위험한 행동을 오답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전 확보, 상태 확인, 응급처치 순서를 기억하세요. 24번 침상에 누워있던 대상자가 화장실에 가기 위해 일어나려 한다. 요양보호사의 가장 적절한 행동은 1. 대상자가 빨리 일어나도록 팔을 강하게 잡아당긴다. 2. 바로 일어나 걷도록 안내한다. 3. 침상에 잠시 앉아 어지럼증이 없는지 확인한 후 천천히 일어나도록 돕는다. 4. 대상자가 스스로 일어나도록 두고 멀리서 지켜본다. 5. 시간이 없으므로 휠체어에 바로 태운다. 정답은 3번에 침상에 잠시 앉아 어지럼증이 없는지 확인한 후 천천히 일어나도록 돕는다입니다. 오랫동안 누워있다가 갑자기 일어나면 어지럼증과 낙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하죠. 먼저 침상 가장자리에 앉아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지럼증이 없으면 천천히 일어나 이동하도록 돕습니다. 대상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낙상을 예방해야 합니다. 낙상 예방의 기본 원칙을 묻는 문제죠. 갑자기 일어나게 하는 행동은 대표적인 오답입니다. 대상자의 상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정답의 핵심입니다. 앉기, 상태 확인, 천천히 일어나기 순서를 반드시 기억하세요. 25번 장시간 침상에서 생활하는 대상자의 욕창을 예방하기 위한 요양보호사의 가장 적절한 방법은 1. 피부가 붉어져도 마사지를 강하게 한다. 2. 체위 변경 없이 푹신한 베개만 받쳐준다. 3. 같은 자세가 편하므로 계속 유지하도록 한다. 4. 정기적으로 체위를 변경하고 피부 상태를 관찰한다. 5. 피부가 건조하므로 뜨거운 물로 자주 씻긴다. 정답은 4번에 정기적으로 체위를 변경하고 피부 상태를 관찰한다입니다. 욕장은 한 자세로 오래 누워있을 때 지속적인 압박으로 발생합니다. 정기적인 체위 변경은 압력을 분산시켜 욕창을 예방합니다. 피부의 발적이나 손상 여부를 함께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붉어진 부위를 강하게 마사지하는 것은 오히려 피부 손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체위 변경의 목적을 묻는 대표적인 빈출 문제입니다. 발적 부위를 강하게 마사지하기 보기는 자주 출제되는 오답입니다. 체위 변경과 피부 관찰은 항상 함께 시행합니다. 압력 감소는 욕장 예방,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26번 다음 중 요양보호사의 손 위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장갑을 착용하면 손 위생은 하지 않아도 된다. 2. 대상자를 돌본 후에만 손을 씻으면 된다. 3. 손이 눈에 보이게 더럽지 않으면 손 위생은 필요 없다. 4. 대상자를 돌보기 전과 후 모두 손 위생을 실시한다. 5. 여러 대상자를 돌본 뒤 한 번만 손위생을 실시한다. 정답은 4번의 대상자를 돌보기 전과 후 모두 손위생을 실시한다입니다. 손위생은 감염을 예방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대상자를 돌보기 전과 후 모두 손위생을 실시해야 합니다. 장갑을 착용했더라도 장갑을 벗은 후에는 반드시 물과 비누로 손위생을 해야 합니다. 손이 깨끗해 보여도 손위생 원칙은 항상 지켜야 합니다. 손위생 실기 시기를 묻는 빈출 문제입니다.
장갑 착용이 손 위생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대상자 전후 손 위생이 정답의 핵심입니다. 장갑을 착용했다고 손위생 생략은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꼭 물과 비누로 닦아야 합니다. 27번 식사 시간에 대상자가 오늘은 밥보다 죽을 먹고 싶어요 라고 말하였다.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특별한 식이 제한도 없는 경우 요양보호사의 가장 적절한 행동은 1. 정해진 식단이므로 반드시 밥을 드시게 한다. 2. 대상자의 의견을 무시하고 보호자에게만 결정하도록 한다. 3. 대상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담당자에게 알린다. 4. 식사를 거부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바로 식사를 치운다. 5. 대상자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라며 설득하여 밥을 먹게 한다. 정답은 3번에 대상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담당자에게 알린다입니다. 자기결정권은 대상자가 자신의 생활에 대해 스스로 선택할 권리입니다.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건강상 문제가 없다면 대상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는 가능한 범위에서 대상자의 선택이 반영되도록 지원합니다. 안전과 건강을 해치지 않는 한 대상자의 의사를 우선 고려해야 합니다. 자기결정권을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대표 문제입니다. 대상자의 의사를 무시하는 보기는 대부분 오답입니다. 안전에 문제가 없다면 대상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합니다. 28번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건강 상태를 알게 되었다. 다음 중 가장 적절한 행동은 1. 친한 이웃이 물어보면 자세히 설명해 준다. 2. 다른 대상자들과 이야기하며 건강 상태를 공유한다. 3. 대상자의 동의 없이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 건강 정보를 알려준다. 4.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만 담당자와 정보를 공유하고 그 외에는 비밀을 지킨다. 5. 휴식 시간에 동료들과 대상자의 질병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한다. 정답은 4번에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만 담당자와 정보를 공유하고 그 외에는 비밀을 지킨다입니다. 대상자의 개인정보와 건강정보는 반드시 비밀로 보호해야 합니다.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만 관련 담당자와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업무와 관계없는 사람에게 정보를 알려주는 것은 비밀보장 원칙에 위배됩니다. 대상자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는 것이 요양보호사의 기본 자세입니다. 비밀보장과 개인정보 보호를 묻는 빈출 문제입니다. 업무상 필요한 정보 공유와 사적인 대화를 구분해야 합니다. 가족이라도 필요한 절차와 범위를 고려해야 합니다. 업무상 필요한 경우만 공유, 그 외에는 비밀 유지를 꼭 기억하세요. 29번 대상자가 이 약은 먹기 싫어요. 다른 약으로 바꿔주세요. 라고 말하였다. 요양보호사의 가장 적절한 행동은 1. 대상자에게 맞는 다른 약을 선택하여 먹게 한다. 2. 오늘은 약을 먹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여 치운다. 3. 약의 용량을 절반으로 줄여 복용하도록 한다. 4. 대상자의 말을 듣고 담당 간호사 또는 관리 책임자에게 즉시 알린 후 안내에 따른다. 5. 이전에 먹던 약으로 바꾸어 복용하도록 한다. 정답은 4번 대상자의 말을 듣고 담당 간호사 또는 관리 책임자에게 즉시 알린 후 안내에 따른다입니다.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복약을 도와줄 수 있지만 약을 변경하거나 중단할 권한은 없습니다. 대상자가 복용을 거부하면 그 이유를 확인하고 담당자에게 즉시 알려야 합니다. 임의로 약을 바꾸거나 용량을 조절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복약 관련 판단은 반드시 의료인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약의 변경, 중단, 용량 조절은 모두 권한밖의 업무입니다. 복약 거부 시에는 즉시 보고가 정답의 핵심입니다. 복약은 도움만, 판단은 의료인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30번 대상자가 화장실에서 혼자 바지를 내릴 수는 있지만 뒤처리는 어려워한다. 요양보호사의 가장 적절한 행동은 1.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대신해 준다. 2. 대상자가 할 수 있는 동작은 스스로 하도록 하고 어려운 부분만 도와준다. 3. 다칠 수 있으므로 화장실 이용을 금지한다. 4. 혼자 할 수 있을 때까지 밖에서 기다린다. 5. 대상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기저귀를 사용하도록 한다. 정답은 2번에 대상자가 할 수 있는 동작은 스스로 하도록 하고 어려운 부분만 도와준다입니다. 요양보호는 대상자의 잔존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직접 하도록 격려해야 하고 어려운 부분만 적절히 지원하는 것이 자립을 돕는 올바른 방법입니다. 모든 것을 대신해주면 기능 저하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잔존 기능 유지를 묻는 대표 빈출 문제입니다. 모든 것을 대신하는 행동은 대부분 오답입니다. 대상자의 자립을 최대한 지원하는 것이 정답의 핵심입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세요.